유동호 양혜정과 복주가를 만드는 사람들. 사람들. 안녕하세요, 혜정 씨.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좀 긴장이 돼요. 왜요? 특별한 분이 오셨거든요. 저 때문에 긴장된 줄 알고. 아이고, 네. 긴장되는 거 있죠. 네. 네. 뭐 긴장 다들- 가다가 숨이 멈추는 듯한 느낌. 네네네. 네, 알겠어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네. 여기 아도니스라는 분이 막 사인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안 쳐다보는데 네네. 관심이 없어요, 저희한테. 네, 저희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저희 난로도 안 주고. 네네. 영하 10도가 돼도 네. 패딩을 입고 해야 하는 이 방송. 네네. 자, 제가 말씀드렸죠. 네네네. 특별한 손님 모셔서 제가 긴장이 된다. 어느 정도 특별하길래 아니, 혜정 씨한테. 저희가 지금 6회 방송이죠. 네네. 6번째 손님을 모셨는데 네네. 사람들을 이렇게 그 팬클럽? 팬클럽? 네, 535라고 하는 그 팬클럽을 몰고 오셨어요. 그래서 다 밖에 5분이 계세요. 스튜디오 밖에. 535라 5명인 건 아니고요. 더 조직이 있대요. 그래요? 네. 그럼 왠지 과자 이름 같기도 한데. 아무튼 뭐 이때니까. 네, 네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오셔가지고 네네. 저희가 자칫 여기에서 잘못하면 네. 어떤 보복을 당할까 좀 걱정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시고 네네. 뭐 사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어떤 분이시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건호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건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계속 초대하려고 했는데 워낙 바쁘시다고 해서 아니에요. 네? 원래 초대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요? 네. 아니요. 네, 여기 저희가 사실만을 말하는 방송이라. 네네. 아니 저희가 아껴놓은 급수정, 거죠. 급수정. 네네. 네. 왜냐면 너무 초반에 네네. 이렇게 좀 유명하시고 네. 좀 이 바닥에서 너무 많이 알려진 분을 모시면 네. 다음 게스트들이 안 나온다 그러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아껴뒀다가 설 특집 방송이에요. 이거 모르셨죠? 네, 알고 오늘 있었어요. 설 특집 방송을 방송으로 네. 특별한 게스트를 모신 겁니다. 네네. 이 방송 이후로 아니 안녕하세요 하고 말을 안 하셔가지고 지금. 이 방송 이후로 네. 아무튼 다른 분들이 게스트가 마음 네. 놓고 출연할 수 있도록 네네 그쵸. 열어주기 위해서 PD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아니 제가 사실 PD 선생님한테 그 전에 사적으로 잠깐 얘기를 드렸었어요. 사적으로? 해도 네.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방송을 주관하는 데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고 제가 거기 공동운영위원장인데 네네. 그리고 이 시즌 2로 뭐 새로 하는 거라며요. 그러면 처음에 좀 할 때 좀 이렇게 대표를 모셔서 뭐 이렇게 방향도 듣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냐고 하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머 이거 압력 행사입니까? 그래도 시간이 좀 청탁입니까? 걸리네요. 이제서 다 오게 됐습니다. 네. 사무장 힘들었겠어요. 청취율 신경 쓰랴, 청탁 신경 쓰랴. 네, 매치 개정 안 되지만 그래도 오늘 좀 최근 전국이 네. 급박해지는 것도 있고 네. 아주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에 대한 이슈가 없죠. 그래서 모셨어요. 그래요? 네, 이슈 대단해서. 만들려고? 아니 제가 이슈가 지금 떠올랐어요. 네. 아니 근데 계속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게 녹음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태요? 아니 제가 추위를 좀 잘 타긴 하는데 아니 오늘 진짜 따뜻한 건데? 네. 지금 너무 추워요. 네. 그래요? 아니 근데 여기 지금 여기 스튜디오라고 하나요? 방송실에 네네. 여기 보니까 그 가스로 하는 난로가 하나 있는데 네. 근데 이거 왜 안 키세요? 가스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뿐인 거는 게스트한테만. 아 그래요? 네. 아니 제가 조금 추운데 네. 그전 이렇게 하셨어요? 손이 시렵고 입이 안 열려서 저희가 가끔 이제 말을 버벅거릴 때는 입이 얼어서 그런 근데 이건 좀 거였거든요. 편집해야 되겠다. 근데 아니 이런 걸 좀 갖추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니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님으로 글쎄 이런 말이에요. 상황에서 모르셨고 제가 지난번에 가입하긴 했지만 내 맘보기 아니었거든요. 네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제가 진행자로 앉아 있었다는 그 세바사에서는 정말 눈물 흘릴 일이에요. 네, 일단 시작부터 네. 한 달 전인가 네. 어디 강연을 갔는데 이렇게 잠깐 중간에 쉬는 시간 있을 때 젊은 친구가 왔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게 반갑대요. 그래서 어머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를 잘 알고 있다고. 네. 저도 기분이 좋죠.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 하는 말이 근데 거기 방송국도 있다면서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저희가 또 자랑은 잘하죠. 그래요 우리 방송국도 있어요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남방도 안 되는 방송국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라디오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당분간. 네. 일단 방송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참여하신 손님께만 네. 시혜적으로 따뜻함을 네. 드리는 방송입니다. 지금 요 스토브를
게스트한테만 줬던 거고 네, 네, 오늘은 그렇죠. 또 마침 가스가 떨어지고 네. 네네. 아 일부러 떨어뜨린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긴 한데 아무튼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예.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있어요. 최근에 그 복지국가 운동이 지난 그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그때 엄청나게 타올랐습니다. 문재인 후보하고 그때 박근혜 후보뿐만 아니라 하여튼 복지가 이슈였지 않습니까? 근데 5년 지난 지금에도 복지가 이슈인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복지 시민 단체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불편하긴 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 그때 총선도 있었고 4월달에 총선 그리고 이제 12월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복지국가가 떴어요.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가 태어난 해도 그 해예요. 아, 네. 그러니까 4월 총선 2달 전인 2월달에 저희가 그 발족을 했는데 시류에 편승을 했죠. 시류. 시대가 복지국가를 요구한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복지국가를 얘기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같이 호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풀뿌리들도 복지국가를 원한다. 그리고 할 일 있으면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풀뿌리 복지시민운동이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고 이제 저희가 5년 됐어요. 이제 만 5년이 됐는데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그 전에 비한다면 복지국가에 대한 바람, 열풍이라 그럴까 이런 건 좀 잦아진 것 같아요. 그럼 왜냐하면 저도 좀 느끼지만 제가 뭐 여러 후배들이나 강연에 만나면 질문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 전처럼 복지가 뜨지 않는데 이유가 뭐죠? 뭐 뭘로 복지운동을 이렇게 초점을 잡아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런 거를 좀 감안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비해서는 좀 복지국가 바람이 잦아진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특별히 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에서 대선을 그 바라보고 준비하시는 뭐 활동이나 어떤 뭐 정책들은 있으신지. 설마 출마하시는 거 아니에요? 출마? 그건 지금 급비 사항이라서 그냥 다른 후보들이 또 갑자기 그 조회수 올라가는 겁니다. 555 급비상. 네. 뭐 지금 주신 질문에 걸맞는 그런 준비된 의제는 아직 없고요. 사실 조금 당황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출마하는 후보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상황이 굉장히 급격히 온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12월 달에 촛불 집회 나가면서 대통령 내려와라.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뭐 이런 데 초점을 뒀던 거고 이제 곧 이제 대선판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미래를 향한 경쟁이고 저희 복지시민 단체들도 이런 의제들을 중심으로 후보들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직 충분히 딱 이거다. 예를 들면 2012년 그때는 전체적인 복지에 대한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한테만 주는 시혜로서의 복지가 아니고 네. 시민권으로서 아이면 학생이면 아프면 집이 없으면 늙으면 사회로부터 받아야 되는 권리로서의 이른바 보편복지라는 담론이 등장했고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인 그 소재로서 급식, 보육, 기초연금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프레임이 조성되고 그 프레임을 논의할 수 있는 소재들이 있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도 복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2017년 지금 시점으로 보면 보편복지 합시다. 맞는 말인데 그렇게 사람들의 가슴에 열정을 일으켜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뭘 하자. 최근에 이제 기본소득이 나오곤 있죠. 기본소득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시대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전통적인 복지국가 영역에서 여기가 뭐 의료든 주거든 교육이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그렇게 부각된 의제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고민입니다. 이게 한 3, 4개월 정도 대선 국민이 열릴 텐데 보편복지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지국가를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담론 프레임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하고 또 그거를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의제, 소재가 필요한 거죠. 반복됩니다만 2012년에 보편복지, 급식 보육, 기초연금처럼 지금 어떤 새로운 복지 프레임 그리고 그거를 상상할 수 있는 의제 설정이 필요한 것 같고 사실 이게 특정인이, 특정 단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렇게 본다면 저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도 아직 그러한 준비는 부족합니다. 조금 질문을 주시면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전반적으로 아직 우리가 그러니까 기존의 보편복지 프레임에 의해서 바람이 일어났던 그런 복지 지형을 더 발전시키는 새로운 제2라운드를 아직 갖추지지 못하고 있고
근데 복지시민단체는 조금은 선도적으로 그런 것을 구축할 책임이 있다고 자임한다면 저희가 이제 구정전후에서 조금 내부 논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조금 그 정돈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감히 제안할 생각입니다. 구정전후에서 제안한다. 예. 제안의 형태인가요? 공약의 형태인가요? 그것도 극비입니다. 네. 예. 어떤 것이 사회적으로 네. 훨씬 더 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네. 하겠습니다. 좀 전에 언급하신 와중에 보면 그나마 좀 어떤 그 뉴스의 키워드를 잡은 게 기본소득이라는 예. 말이 있었습니다. 단어가. 예. 내만 보기 기본소득에 대해서 심지어 오건호는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소득에 대해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부정적인가요? 아니면 기본소득 외치는 사람의 부정인가요? 아니면 기본소득 내용이 부정인가요? 저희가 이제 격언로 내만복 포럼을 해요. 네네. 그래서 그때 등장한 좀 중요한 복지 관련 의제를 가지고 격언로 그 포럼 자리를 마련하는데 우리 기본소득 가지고 했던 게 6월인가 8월인가 아마 여름 즈음에 했어요. 네. 그때 했고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가장 주창하시는 핵심 전문가를 모셨어요. 강남우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네. 그 기본소득 네트워크 이사장 맡고 계신 분이죠. 그분을 발표를 하고 저희 운영위원 두 분이 토론을 했어요. 비판적인 취지로 토론을 했는데 뒤에 이제 뭐 온라인이나 뭐 이제 페이스북이나 뭐 이렇게 등등해서 보면 이건 저희들 자랑인데요. 자랑. 예. 발제문은 해제되진 않고 저희 두 분이 했던 토론문이 굉장히 해제됐어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서 기본소득 논쟁이 있었는데 가장 설득력 있고 가장 적절한 토론문이었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돌았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언론에서도 그거를 전제해서 기사로 실기도 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거와 비슷한 입장이에요. 저희는 조금 내부 토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네. 기본소득이든 등등의 여러 논점들이 있을 때 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들은 충분히 정돈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이렇게 토론하면서 정돈을 하는데 기본소득은 저희는 원론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아요. 사회가 모든 사회 구성원들한테 일정한 생활을 책임지는 그런 사회가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기본소득 찬반은 저는 유의미하지 않다고 보고요. 네. 기본소득이 구현되는 그런 사회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그 유토피아라는 게 그러한 것이죠. 인류 역사가 결국은 유토피아를 지향하지만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기 위해서 어떤 경로 설정이 필요한지. 근데 저희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비판적이라면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리고 기본소득이 도래하면 시민권에 기초한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는 어떤 사회가 마련된다. 그건 부정할 수. 근데 어떤 사다리로 거기에 가느냐. 사실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출하지 않으세요. 저희 질문은 그겁니다. 경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든지 인간 사회는 여러 가지 한정된 자원을 조합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천지를 창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자원을 조합할 때 우선순위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과연 지금 노동하든 노동하지 않든 간에 무조건적으로 일정한 급여를 제공하는 게 그 여력과 또 그것이 오히려 공평한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비판적인데 궁극적이고 원론적으로 비판적이진 않아요. 이거 피해가는 거 아닙니까? 요즘 기본소득이 좀 떠서 맞짱뜨기 어렵습니다. 네, 맞짱뜨기는 없지만 결국은 뭐 내용 없다. 뭐 유력한 그 대선 후보 중에 그 네네. 한 분이 이렇게 크게 뭐 언급을 하시는 부분이라 건들긴 어렵고 공약으로는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여기서요. 확실한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네네. 기본소득 논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는 첫 시작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어요. 비판적이고 저희는 조금 보편적인 복지국가론에 가까운데 그러면 이제 논쟁은 개념을 갖고 하는 거예요. 개념을 가지고 현재 실태를 그 개념으로 진단하고 구분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건 조금 제가 시대적 분위기는 이해하지만 조금 불만인 게 기본소득이 어디까지 기본소득인지 이제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이게 좀 거명하게 되니까 좀 그렇게 한데 제가 사람 이름은 거명하지 않을게요. 지금 모 대선 괜찮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박원순 이제 그 서울시장님이 복지 공약을 내셨는데 뭐 여러 그렇죠. 가지 내셨지만 그 요약하면 한국형 기본소득을 내셨어요. 예. 깜짝 놀랐어요. 아동수당을 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실업부조, 실업수당을 주고 노년 그 기초연금을 올리고 이런 건데 이거 기존의 복지국가 체제에서
주는 현금 복지거든요. 네네. 현금 복지를 생애 주기별로 쭉 모아가지고 복지 급여는 현물 급여가 있고 네. 서비스 급여가 있고 이제 돈으로 주는 현금 급여가 있어요. 기존에 있는 복지국가 체제의 한 축이에요. 근데 현금으로 주는 걸 딱 모아가지고 상표를 기본소득 혹은 이제 생애 주기별 혹은 맞춤형 기본소득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사실은 노동을 하지 않든 하든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그 금액도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될 수 있을 만큼을 주는 거가 원래 기본소득의 원래인데 이걸 기본소득으로 해버리니까 우리가 주창하는 게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원론적으로 기본소득의 원론적 개념하고는 맞진 않지만 그분이 그거를 기본소득이라고 포장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콘텐츠는 우리하고 같은데 그걸 비판하기 그렇죠. 심지어는 이제 성남에서 이재명 시장이 청년 배당을 하고 있어요. 24세.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서 좀 유력 정치인 중에서는 기본소득을 자신의 노선 혹은 이제 공약으로 내세운 분이 이재명 시장님이신데 그래서 이 기본소득을 이제 앞세우고 뭐 책도 같이 공저하시고 하는데 그럼 성남에서 하고 있는 24살 청년한테 주는 청년 배당이 기본소득인가? 24세로 정한 이유는 뭐 대학 졸업하고 등등 하다 보면 24살까지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노동시장에 진입한 친구들이 많지 않은 그즉 노동시장에 들어가기 전에 옛날에는 학교를 마치면 바로 노동시장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행기가 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없으니까 생계가 없으니까 그 생계 부족의 이유로 그 사회가 몇십만 원의 배당을 주는 거예요. 이건 전통적인 복지 국가론에서의 필요에 따른 니드라 그럽니다. 영어로. 니드에 따른 복지를 현금 복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저는 또 한편에서는 이게 왜 기본소득이지? 그리고 또 이러다 보니까 기본소득 좀 비판이 되는데 또 우리 네. 한국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있어요. 여기서도 쭉 가면서 기초연금. 네네. 우리 내만 보기 굉장히 강조하는 복지죠. 네네. 네. 기초연금이 또 노인 기본소득이래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저희도 노인 기초연금 인상을 주장해요. 한국 기본소득 네트워크에서도 기초연금을 노인 기본소득이라고 얘기하면서 올려야 된대요. 쓰는 용어가 다를 뿐이지 콘텐츠가 똑같은데 여기에 대립각을 세울 필요가 없죠. 아니 그러면 제가 맞짱을 뜨는 걸 회피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본소득 네트워크 쪽에서는 이걸 부분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는데 네. 사실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비판적이지 않습니다. 비판적이지 않는데 내용은 없다 이거죠. 아니죠. 그냥 기본소득이란 그 네이밍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소득이 어떤 개념이나 이런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이 실제로 하고 있는 나라들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 오랫동안 해온 나라가 없잖아요. 네. 없잖아요. 지금 시작하고 이런 나라들은 있지만 시작하는 그러다 나라도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잘 개념을 모르는데 여기저기서 기본소득이고 그리고 청년 배당, 청년 수당 이 부분이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보육이나 노인이나 이런 쪽에서 실질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체감하지 못한 세대가 이게 정말 복지 기본소득 뭔가 보장이 되는 그런 복지 체감의 매개로 작용을 하는데 이제 일부 후보들이 그거를 공약처럼 매력적이게 마케팅 차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약간 이제 비판적인 그 맥락에 들어가신 말씀이라고 이해되는데 저는 기본소득이 또 강점이 있다고 봐요. 갑자기 좋은 말 하시는 예. 얘기. 그냥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굳이 구분하면 네. 네네. 지금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 제한들에 들어있는 물건 콘텐츠를 보면 굳이 기본소득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아도 될 만큼의 전통적인 복지 요구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사실 그게 크게 이렇게 논쟁이 생기진 않아요. 하지만 이 포장지의 강점이죠. 기본소득이. 그러니까 워낙 한국 사회가 헬조선이고 또 앞으로 미래는 지금의 격차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일자리까지 없어진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에 대한 불안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진보 진영이든 혹은 복지국가 진영이 만들어냈던 그 사이에 설계도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의료복지를 놓고 여기는 뭘 놓고 이런 각각의 부문별 설계도의 조합으로서 어떤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게 정당이 갖고 있는 뭐 강령이나 그 사회 프로그램일 텐데 워낙 사회가 크게 바뀌다 보고 불안정하다 보니까 특정 부문의 조합보다는 굉장히 강렬한 시대에 대한 저항,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태어났으면 그 사회가 최소한 이것은 권리로 보장하라.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근본적이고 유토피아적 아이디어죠. 그게 이제 기본소득 베이스식 인컴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굉장히 헬조선 같은 막막한 현실에 대한 일종의 시대적 반항, 저항 이런 것들이 기본소득이라는 용어하고 딱 맞다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처럼 복지시민운동단체의 입장에서 그게 이제 딜레마예요. 하지만 그 열정을 갖고 있는 그 레토릭이 구현할 수 있는 경로가 지금 잘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완전히 동의하지 못하는데 하지만 또 그런 문제의식이 틀리진 않죠. 근데 또 막상 논의 지형에서는 기본소득 말씀하시는 분들도 그 안에 들어있는 포장지 안에 들어있는 건 저희가 하고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기본소득의 원론, 철학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논의될 때는 저도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근래에 와서는 막상 이제 상자를 열어보니 부분 기본소득이고 저희들하고 소통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굉장히 유연합니다. 네, 좋아요. 결국은 다 좋다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100만 원을 주다 뭐 수당이든 뭐든 결국은 돈이 어디 있냐. 그럼 증세 얘기 귀결되면 결국은 포퓰리즘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기본소득의 시대 정신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질문 안 합니다. 아, 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근데 재원 마련은 아주 굉장히 급진적인 이제 사회 변혁이면 또 모르겠지만 일선적인 제도적 틀 안에서 굉장히 강한 재원 마련이 쉽진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미 이제 그 경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돼 있기 때문에 한 국가 내에서의 정책의 재량권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좀 센 기본소득은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뭐 해외에 나가 있는 숨어 있는 재원도 거두고 뭐 토지나 건물 부동산에도 때리고 뭐 등등 하는데 뭐 오늘 이 자리가 그런 토론자는 아니지만 그 재원 마련이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기본소득이 오히려 이제 정책적 토론할 때 가장 약점이 재원 마련이 가능한 건가. 근데 사회 정의론 입장에서 사회가 부조리하고 돈을 가진 사람이 많고 등등 해서 그거를 거두면 된다라고 이해하는데 그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새롭게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 있는 현재 조건, 있는 조건은 왜냐면 권력 자원이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어떤 그런 면에서 그 어떤 재원 마련 부분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가 재원에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그렇죠. 증세 운동의 선도 네.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건 진짜 비판을 해야 되겠다. 기본소득 하시는 분들 얘기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재원 얘기가 나오면 재원 얘기하게 되면 기본소득의 논리가 차단된다. 그 얘기는 좀 별도로 두자. 그건 정치의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뭐 동의해 주는데 저는 한편에 얘기하면 이게 소박한 복지국가 운동하는 우리도 이 증세에 얼마나 노력하고 시민들이 갖고 있는 조세 저항을 어떻게 넘어서 이런 하는데 엄청난 큰 재원을 가지고 세상을 구상하시는 분들이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별로 그게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답을 드리면 기본소득이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약점을 가지고 있죠. 일단 소박하다 않겠어요? 소박한 우리 단체라고. 예. 네, 제가 듣고 있지만 그 어떤 입장인지 좀 약간 모호하긴 해요. 지금 굉장히 제가 그 위원장님을 만난 이래로 그냥 부드럽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무슨 그래요? 의도가 있나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아무래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많아진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아유, 하고요. 뭐 네.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같이 서로 에너지를 모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기본소득 주제에 대해서 네. 좀 부드러워지겠습니다. 아무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뿐만 아니라 오건호 위원장님에서 이 복지라든가 관련된 많은 그 활동 또는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내 캠프 들어와서 하라. 대선 후보 중에 현재 거론되고 있는 중에 나하고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제안받는 거 있습니까? 왜 제안을 안 해주시죠? 제한 없다. 제한 없다. 네. 네. 네, 제한 없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죠. 저희 캠프가 내만복이죠. 네, 그렇습니까? 갑자기 제한 없다고 분명히 하셨고요. 지금 잠깐 스쳐간 생각이 진짜 만약에 그렇게 뭐 내만복당으로 갈 거야 아니면 무소속으로 가실 건지 네네. 그러면 앞에서 춤을 춰야 되나 네네. 그 생각을 잠깐 했어요. 네, 혜정 씨가 더 흥분한 것 같아요. 네네, 한 표는 있는 것 같은 네. 느낌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한번 궁금한 겁니다. 그래도 지금 짧은 기간이 있지만 아무리 복지 이슈가 없다고 해도 국립대 없애서 다 뭐 하겠다, 반값 하겠다, 심지어 100만 원 하겠다, 막 단발성이 좀 막 나오고 있어요. 각 후보 중에 지금 정책적으로 볼 때 마음에 드는 후보 3개 이름만 딱 걸어줄 수 있나요? 아니 지금 그 언론에 등장하는 유력 후보들이
체계적인 공약을 내질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하기 좀 일단 그렇다. 이제 문재인 후보는 엊그젠가 무슨 책을 냈다고 하시던데 이거 보지 못했고 그 공약 형태로 낸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이 한국경 기본소득을 말씀하셨고, 그럼 제가 아까 평을 했습니다. 그 그냥 기존의 현금 복지를 요약한 거고요. 이재명 시장이 뭐 기본소득도 하고 뭐 책임지겠다 이 정도만 얘기하고 뭐 법인세나 등등에서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 정도까지 말씀하셨는데 아직 복지 프로그램이나 민생 프로그램을 제시한 건 아니죠. 예, 그런 면에서 저희도 오늘도 저희가 기획팀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네. 이제 다음 주에 운영회의를 하면서 아까 좀 짧은 기간이지만 또 시민 단체로서 뭐 많은 사람이 주목하든 주목하지 않든 그래도 이 대선 국면에서 민생과 복지에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후보별 공약 같은 거. 아니 공약 평가도 이제 그들이 공약을 내면 저희가 하겠지만 아직 공약이 네네. 안 나오니까 근데 저희가 뭐 평가만 합니까? 우리 것도 네, 우리 것도 내세워야죠. 그래서 내세워야죠. 뭘 내세울까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 구정 지나면 네네. 저희가 낼 거예요. 후보들이 안 내면 저희가 먼저 낼 것 같습니다. 후보를 낸단 말이에요? 아니요. 공약을요? 후보들이 공약을 내지 않으면 받도록. 그러니까 그들이 공약을 평가서를 받도록. 내면 이제 우리가 이런 뭐 비판하고 뭐 이런 게 일인데 조금 이제 의제 제한을 네네. 해볼 생각입니다. 그 좋습니다. 혹시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분 중에 아, 저 사람은 좀 괜찮다라고 하는 분이 있는지. 저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이제 핵심 의사결정기구가 운영위원회 13분이 계신데 네네. 다 달라요. 네, 저희는 진짜로 네. 진짜 무지개 연합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다 다르지 않던데. 아, 물론 복지국가를 열망하는 데는 다 똑같죠. 네네. 똑같고. 네네. 근데 뭐 정당을 들어도 네네. 어차피 쭉 여러 살아오신 역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뭐 진보 정당의 인연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네네. 민주당의 인연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네. 정당이 싫다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시민 의식과 공공성과 혹은 진보적 가치를 존중하는 다양한 색깔의 컬러가 우리 내만복 운영위원회에 딱 올라 있는 것 같아요. 올라 있는 거고 지금도 그 대선 후보 토론을 얘기해 본 적은 없는데 네. 굉장히 각양각색일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아니, 우리 사회자님. 분열인가요? 아까 한 세 분 정도 그 정책에 대해서 그래도 아직 없으니까 네. 얘기했는데 근데 이 자리에서 제가 뭐 특정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제 선호를 얘기하는 건 뭐.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편하게 해야 됩니다. 네? 네네네. 나중에 가면 또 시간이 있으니까. 아 그래요? 근데 솔직한 심정은 네. 저도 그렇고 주위 분들 어저께 제가 좀 이렇게 아주 오랜 지인들 한 4-5명이 모였는데 되게 비슷했어요. 대부분 다 야권 성향인데 네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 아 그래요? 물론 이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근데 그전엔 그렇진 않았거든요. 네네. 난 누가 좋다 이렇게 해서 막 감론을박을 벌였는데 어저께는 이거 갖고 논쟁이 안 일어났어요. 비슷했어요. 왜? 어떻게든 이 가운데서 한 사람일 것 같은데 어느 누구 하나 딱 내 마음을 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딱히 마음에 드는 후보 아무도 없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왜 이러세요? 얘기하다 보니까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내용 좀 더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뭐 개인적인 질문 해도 될까요? 네. 제가 정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혜정 씨가 그렇죠. 이거 개인적 전문이에요. 안 된다고 해도 저는 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복지국가 운동을 꾸준히 해오고 계시는데 역할도 많이 하시고 가정의 복지는 어떻게 지키고 계시는지 그분들은 행복하신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행복을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아, 네. 참고로 들을 수 있다는 거. 제가 늦게 결혼을 했어요. 43세 결혼을 해서 아이고. 지금 이제 괜찮습니다. 네. 그래갖고 지금 이제 그 10살, 5살인데 어제도 제가 그 술자리 있어 좀 늦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아, 여자 목소리죠. 우리 딸내미가. 네. 그래서 아빠 몇 시에 와? 그리고 저녁 먹었어? 그래서 제 복지를 많이 챙겨주고 있습니다. 챙겨주고 있는데 애들이 어려서 모르겠어요. 이제 제 나름대로는 이제 애들하고 많이 어울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처의 눈으로 보면 이제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아이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아빠를 좋아하긴 하는데 계속 이제 그 목말라 하죠. 그래서 아까 전화 온 것도 빨리 와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제가 늦게 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잘하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잦아드셨어요. 그래요? 가정 복지를 이야기한 후에. 네네. 그래서
선배의 삶이잖아요. 네? 무슨 제 말? 입장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선배의 삶이잖아요. 요건호 위원장님이. 네네. 그래서 행복해 보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그것도 있지만 일단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아까 좀 전에도 언급했는데 좀 더 안정적으로 있는 자합,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복지라든가 정책 활동 또는 정치에 관련된 자문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활동이 아니라 그냥 안정적으로 어떻게 딱 붙박이로 딱 들어가고 그런 요구는 없는가? 좀 이제 불안해 보여서 제가 이게 그렇죠. 이게 그렇죠. 일자리가 되게 중요하고 안정된 일자리가 중요. 그거는 뭐 누구한테도 다 소중한 거니까. 왜 근데 위원장님은 왜 이 길을 계속 걷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여기만큼 안정된 일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저 사무국장님 눈빛 흐려지는데. 네. 회원이 한 10만 명 되죠. 네네. 여기 회원이 진성 회원. 네네. 네, 회원이 10만 명 되시고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밖에서 오사무는 굉장히 시끄럽게 떠들고 계시고. 네. 근데 아니 고민이에요. 제가 이게 생업이죠. 생업인데 저는 이제 그래도 이제 신문에 칼럼도 쓰고 하니까 이제 그 강의원으로 살아요. 근데 솔직히 힘듭니다. 그거 진짜 쉽지가 지정한 않으니까. 보따리 장수인데 지역을 그렇죠. 이제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견뎌요. 지금도 애들이 어리니까 이렇게 가기 지출이 많지는 않지만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견디는데 이제 앞으로 어떨까에는 자신 못해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더 활동력이 지금보다 많아질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뭐 저도 고민이고 근데 오히려 이제 저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서 또 하신 분도 있거든요. 한 그저께인가 또 한 분 저보다 연세 한두 조금 더 이쁜인데 저는 아직은 견딜만 하니까 근데 그분은 지금 완전히 현실의 문제를 해가지고 좀 활동을 접으려 그러세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어떤 뭐 조언이나 도움을 드리기 어려워서 그냥 같이 안타까워만 했는데 그리고 저는 그 전부터 뭐 노동조합에도 있었고 진보정당에도 하고 쭉 이쪽 계통이 있어 왔는데 굉장히 많아요 중간에 굳이 얘기하면 이제 저처럼 활동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이렇게 복지 운동을 하든 노동 운동을 하든 환경 운동을 하든 근데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썩 도움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경제적 압박 때문에 조정하거나 정리하거나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오랫동안 싱글로 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잘 모르겠어요. 몰라서 그래서 한편에서는 당분간은 이걸 미션으로 생각해요. 제가 앞으로 먹고 사는 거를 이런 활동 속에서 개척하는 거. 그리고 또 저의 후배들이 또 이런 공간에 있으면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근데 저처럼 신문에 다 칼럼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꼭 그렇진 않더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활동에서의 전문성과 경험을 공유하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돼요. 그러면 강연장이 열리고 그다음에 저희 뭐 우리 사무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한테도 저희가 전혀 경제적 지원을 못 해드리고 있어서 송구합니다만은 이런 단체 활동하는 것으로 이게 직장이 될 수 있어야지요. 그리고 그건 이제 회원이죠. 사실 제가 5년째 되면서 올해 초에 어떻게 보면 얘기가 하게 되는데 굉장히 그 스스로 자책한 게 있어요. 너 여기 이 위원장 맡아서 5년째 되는데 한 게 뭐 있냐. 너 나가서 무슨 뭐 신문에 칼럼 쓰고 뭐 잘난 체 했지. 당장 이 조직에 상근자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그리고 그런 게 있어야 또 젊은 사람들 여기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그 상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1월 달부터 회원 그 확대 사업에 발벗고 나서고 있고 네, 발본다고 나섰다는 말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입했지 않습니까? 어저께도요 제가 술자리에서 두 사람 네.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성격이 그래서 진짜로 아주 없진 않았어요.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보통 이제 조직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요 재정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회원 가입을 그분들이 많이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전 그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면에서 면전에서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고작 하면 1년에 한 번 정도 페이스북에서 요 정도만 했어요. 그러다가 1월 달부터 제가 방침을 바꿔서 이제 면전에서 합니다. 어저께 술자리에서 제가 2명 받았어요. 앞으로 이제 제가 운영위원장을 얼마 더 오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 할지 모르겠는데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할 활동의 미션 중에 상당 부분은 내만복 회원을 늘리는 거고 또 하나 네가 나가서 네가 아는 지인들 혹은 뭐 강연장에 만나는 사람한테 내만복에 가입하라고 제안할 자신 있어 없어?
저한테 물었어요. 있거든요. 근데 왜 안 했냐 이거지요. 그리고 이제 한 달에 단 10,000원이라도 이제 부담을 주게 되니까 이제 미안해서 그랬는데 거꾸로 생각해라. 당신이 회원 가입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다. 그래서 오히려 그한테 더 많이 준다고 생각해라. 근데 자꾸 그한테 뭐 회비를 막 뜯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소극성이 말을 못 했는데 딱 생각을 바꾸니까 아니 그렇다고 해서 올해 얼마나 늘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래서 이런 시민사회 단체 활동을 하더라도 아주 뭐 큰 돈은 아니겠지만 최소한의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같은 단체가 잘 될수록 또 복지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사회 임금이 높아지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 있어요. 너무 이 정책적이든 자문이든 복지국가에서 한 획을 그면서 많은 활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직접 선수로 뛰어라.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든 뭐든 직접 선수로 뛰어라. 그런 당연히 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안 뛰시는 거죠? 아, 저는 그 전에 이제 그 진보정당에서 당직자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복지국가 운동이 복지국가 정치운동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복지 확대라는 건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제도는 정치적 공간에서의 의사결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복지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력을 키워야 되는 거고 거기는 세력도 필요하고 아까 했던 인물, 선수, 정치인도 필요한 거고 저는 그러면서 그거에 적합한 사람이 그러한 소임을 맡을 수 있다면 다 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걸 잘할 수 있다면 저는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쭉 보면서 제 자평을 하죠. 근데 제가 국회에서 보좌관으로도 일을 해봤는데 이제 제도권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퍼스널리티 성격 뭐 이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외모? 제가 이제 외모 빼고는 안 돼요. 외모는 되는데 그러니까 외모 외모만 되시죠? 되는데 네. 다른 건 안 된다. 네. 외모만 된다. 오건호 외모만 된다. 아니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정책하고 네. 뭐 이런 게 맞는 것 같고 아니 진짜예요. 제가 보니까 그 자기 타입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제가 제공됐을 때 그거를 대중과 만나고 설득하고 조정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사람 만나거나 이런 것들은 되게 서툴어요. 그리고 정치하려면 아니 하여튼 그런 면에서 하여튼 좋은 정치인이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그리고 그런 세력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네, 실망하실 분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아직 그런 기회가 아니다. 10만 명이 실망을 했겠네요. 근데 10만 이게 명- 문제가 돼요. 10만 10만 명이 명? 한 지역에 살지 않아요. 내만복 그래요? 회원 10만 명이 다 흩어져 살다 보니까 이게 표가 되지를 않는 거죠. 앞에 계신 네. 그 위원장님보다 옆에 계신 분이 더 적극적이시네. 자, 아무튼 그건 거고요. 혜정 씨 네. 뭐 다른 질문 있나요? 그 강연자로서 어떤 그 뭐 정책 말씀하셨지만 그 교육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다니시고 이미 이 바닥에서 굉장히 유명 인사시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도 계속 출강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사회복지사들한테 그 강연을 했을 때 그 반응이나 그리고 계속 그렇게 보수교육에 가시는 이유가 뭐 특별히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인데 이제 그 사회복지사분들이 이제 매년 의무적 그 교육 의무교육이요. 수강이 있어요. 8시간. 그래서 그 이제 거기에 가게 되는데 고맙죠. 고맙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사분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좋은데 그건 한계는 있어요. 이게 왜냐면 의무 교육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옛날처럼 예비군 교육은 아닌데 의무 교육이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굉장히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조금은 형식이 좀 일방적으로 네, 강사 네. 중심으로 가는 그런 거예요. 어떤 경우는 조금 토론을 해보려고 그랬는데도 하루 8시간을 들으시기 때문에 수강 하시는 분도 물론 저 때문에 피곤한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그런 하여튼 어렵더라고요. 이제 그런 의무 보수 교육에 갖고 있는 한계는 있는데 저는 고맙죠. 왜냐하면 사실 이제 호응이 좀 있죠. 있어서 사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무엇을 말씀을 해 그래갖고 매년마다 제가 이제 강의 주제나 이런 걸 자꾸 업그레이드 노력은 해요. 노력은 하는데 2016년이 좀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2016년은 제가 이제 복지국가 네. 그 전에는 뭐 재정이나 뭐 이런 특정한 주제를 하다가 작년에는 이제 복지국가 전략으로 쭉 상품을 내놓았는데 그게 아까 그거예요. 막 뜰 때 복지국가 전략을 하게 되면 쭉 이렇게 같이 열정의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이제 사회복지사분들도 그 전보다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강사 와가지고 복지국가 가자 앞으로 하니까 거기에 이제 언밸런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도 좀 힘들었고 이걸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느 편에서는 뭐 하여튼 그 보수 교육이 매번 강의 평가를 해요. 네. 이제 강사한테 주시거든요. 대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 너무 흔들리면 안 돼요. 굉장히 극찬 것도 있고요. 극찬의 평도 있지만 또 엄청난 뭐 그 부정적이고 나쁜 평가도 있어요. 아, 그 피드백을 주시는구나, 협회에서. 다 줘요. 평가를. 다 근데 줍니다. 저는 그 소문인가요? 강의 평가가 되게 좋다고. 소문인가 진짜 여기 좀 오늘 혜정 씨 좀 이상해. 내가 2명 놓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하여튼 좋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서울에 제일 많이 가는데 한 몇 년째 가다 보니까 네. 제가 조금 이제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아. 그리고 서울사회복지사 그 교육을 담당하는 서울사회복지사 협회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조금 이제 내한복하고 조금 이제 지향도 비슷하고 하다 보니까 편해서 그런지 근데 그 보수 교육을 받으시는 사회복지사 분들의 성향은 굉장히 또 다양하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깜빡깜빡 하는 바람에 강의 중에서도 지적을 받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죠. 조금 어렵다? 진보적. 좌파적이다. 진보적. 저 빨갱이 복지적 거. 그게 그 보수 교육이 의무 교육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에 가서 주제를 보고 아니고 날짜 때문에 선택하는 그렇죠. 경우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고 스펙트럼이 그리고 80명이거든요. 그렇죠. 한 번에 듣는 그 수강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막 섞여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 그러니까 뭐 내만복에서는 주로 이제 저희 같은 뛰어난 사회복지사인 세바사를 주로 만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자꾸 했는데 어떤 때는 제가 네. 이제 그거의 혼돈이었어요. 네. 세바사 사회복지사 회원님들하고 만날 때 하고 보수 교육은 그냥 모든 사회복지사들 이거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세바사처럼 했군요. 예. 그래갖고 한 번은 이제 이런 게 하고 강의 중에서도 제가 한번 지적을 받아서 약간 이제 조금 이제 연세가 되신 분이 공식적으로 강의 중에 항의를 했어요. 강사님 너무 편향적인 거 아닙니까? 저 뜨끔했죠. 그래갖고 이제는 그 지방 지역 사회복지사협회 부를 때 저한테 꼭 약간 조건이 붙어요. 다양한 성향의 사회복지사 분들이 들으시니까 네, 그쵸. 예, 맞아요. 두 가지 너무 입장.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은 네. 좀 상가해 주 이런 식의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법인이나 이런 데서 이제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나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띈 분들은 상당히 많고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뭐 모든 집단이든 다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다 뭐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뭐 진보적이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서사협에서는 강의 평가가 안 좋으면 다음에 안 부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냉정합니다. 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정말 질문인데 제가 한번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긴 적이 있어요. 어떤 말이죠? 아니 뭐 이래? 이게 이제 오건 위원장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피드백이 없었는데 또 다른 그 공동운영위원장님이신 최창우 위원장님께서 너무 저의 그 말에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세바사와 내만복은 운명 공동체다. 운명 공동체?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질문은 오건우에게 세바사란. 우리 지금 양혜정 선생님이 세바사 회원 네네. 아주 예. 핵심 회원이시죠. 핵심. 아니 이거 진심입니다. 이거 세바사 회원님이 계셔서 그런 게 아니고 내만보 회원이시면 저한테 혹은 내만보한테 세바사는요 저희 3파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2012년에 출범을 했지만 아니 풀뿌리 복지 시민을 만나겠다고 했는데 풀뿌리 복지 시민이 누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1년, 2년, 3년, 4년 저희가 생존하고 커가는 데 있어서 세바사의 도움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시옷으로 시작하고 우리는 니은으로 시작하는 바람에 네. 그 거의 공동 활동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그 생일 잔치 때 영상으로 우리 사무국장님이 1년 영상을 만들잖아요. 네네. 그때 세바사 분이 오셔서 보시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저거 우리 생일 잔치 때 틀어도 되겠다고. 90%가 거의 공동 활동이고 저희가 거의 다 연대 활동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열매는 저희가 다 가져가요. 그 니은으로 시작하는 바람에 아니 진짜로 3, 4년 동안 그리고 또 운 좋게 아마 세바사도 그때 즈음에 이렇게 발족을 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로 비슷했어요. 어떻게 진짜 형제처럼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형제처럼 서로 의지했지만 사실 우리가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운명이 그쵸. 생각하고 앞으로는 저희가 조금은 이제 빚진 만큼 더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 정말이에요? 예. 같이 저희- 가야죠. 같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도 내어먹에 이게 빚진 것들이 있죠. 저희는 주로 이제 행동에 강하고 조직화에 강하고 네, 다 각자 단체마다 좀 잘하고 있는 그 특화된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세바사 회원들 다 동의하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 내만복을 이제 브레인의 역할을 한다 했더니 세바사에서 물론 이제 불쾌하신 분도 있었겠죠. 근데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은 하거든요. 물론 없다는 건 아니에요, 세바사에. 아, 네네. 네, 네, 그렇죠. 아, 네. 좀 더
뜨거워지기 전에 관계가 혹시 항상 내는 퀴즈가 있지 않습니까? 아, 네. 퀴즈가 있었죠. 네네, 퀴즈 잘 들어주세요. 네. 지난 회에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복지국가 촛불 사회를 보고 있는 김재훈 사회복지사가 출연했었는데요. 2017년 첫 번째 촛불이 20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뭐 이 방송 나갈 때쯤이면 그때 진행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이번 2017년 1월 20일에 있는 촛불이 복지국가 몇 회 촛불일까요? 40회 때인데. 네, 이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 지금 모르신 거예요, 지금? 네. 저한테 물어보는 줄 알고. 아니요. 저희가 저희 청취자. 이런 퀴즈형 질문을 아니 나온 건 혹시 아니라 저 그 내만복 위원장님께서는 매번 듣습니다. 그거 질문하려고 했는데 안 들으시는 거 아니냐? 안 해요. 제가 네. 모니터링 우리 감독님한테 항상 해드리고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네. 우리 그 팟빵? 팟빵에다가 네. 댓글로. 댓글 남겨주시면 굉장히 푸짐한 상품. 네 푸짐한 상품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그럼 네. 많이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뭐가요? 댓글. 아 네. 그 마지막 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대선이 빨리 시작되든 탄핵 정국이 빨리 시작되든 빨리 안 해도 원래 12월이면 지금쯤 대선 의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대선 후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간이 맞잖아요. 복지 의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복지 의제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도 위원장이 생각하는 구정 지나면 2월달에 저희 총회도 있어서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제 제안할 예정이어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오늘 조금 논의한 걸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2010년도부터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해서 네, 그랬죠. 복지국가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기를 요약하면 핵심 키워드는 보편복지였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편복지. 복지가 권리로서 네. 보편복지 그리고 그 보편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모두에게 급식을 보육을 기초연금 이렇게 간 건데 근데 지금은 보편복지 하면 어떤 열정이 막 타오르지는 않아요. 에이 하고. 그렇다면 이제 어떤 시대 정신으로서는 이제는 좀 다른 것으로 바통을 넘겨줘야 될 때인 것이고 그러면 지금 어떤 게 바통일까 이런 문제의식이에요. 그러면서 기존의 보편복지는 약간 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급식이 되고 보육이 되고 기초연금이 되는데도 왜 사람들이 힘들어할까라고 하면서 이제 저희가 좀 주목하는 게 사적 복지입니다. 민간 복지죠. 예를 들면 병원비, 의료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다 민간 의료보험에. 네, 민간 노후 불안하죠? 다 민간 생명보험에. 우리나라 생명보험 회사에 내는 한 해 우리나라 그 보험 민간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가요. 2014년에 123조예요. 123조 엄청나군요. 그 이듬해인 2015년에 중앙정부 복지 지출 총액이 123조예요. 우리나라 중앙정부 행하는 전체 복지 지출만큼을 우리가 생명보험료로 내고 있고 또 별도로 또 손해보험사에 80조 내고 있죠. 그 다음에 주거도 사적 그 주거 비축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교육부 지출도 크고 그래서 앞으로는 공적 영역 내에서 복지를 보편복지로 하자는 게 지난 시기의 키워드인데 지금은 사적 복지와 정면 승부를 해야 될 때다. 그래서 민간 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민간 임대 전월세 대신 공적인 혹은 사회적인 주택으로 그리고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 교육의 정상화로 그리고 노후를 공적 시스템을 통해서 보장하는 것으로 그래서 어쩌면 이제 이후부터가 사적 복지를 공적 복지로 전환시키는 거 이제 비로소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전면 그 전선을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적 복지를 공적 복지로 전환하는 이런 프레임을 좀 제안하고 싶고 소재로 따지면 여러 가지 이제 시민들하고도 논의해야 되겠지만 당장 떠오르는 건 건강보험 하나로 해요. 병원비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민간 의료보험으로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적인 민간 의료보험 대신 공적인 건강보험으로 하자. 그래서 이 운동을 조금 지역분들하고 얘기해서 2010년에 이런 운동이 있었어요. 근데 있었죠. 지금 이제 사그라들었는데 다시 한번 제2의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하고 이게 활성화되면 이걸 토대로 해서 이것이 갖고 있는 프레임이 결국은 사적 체제 복지가 아니고 공적 복지로 가자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운동도 하고 또 시민사회에 제안도 해서 제2기 복지국가 운동이 펼쳐지기를 바라고 있고 그런데 조금이라도 좀 일조하고 싶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뭐 청취하시는 국민 특히 이 방송을 듣는다면 되게 복지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해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의제 뿐만 아니더라도 하고 싶은 말 있잖아요. 어떤 말? 할 말 없다. 아니요. 끝나면서 요번에 이제 촛불이잖아요. 촛불인데 네네. 저는 이 촛불의 그 기원이 있었다고 봐요. 2008년 촛불이 저는 같은 맥락이었다고 봐요. 2008년 촛불이 이제 미친 쇠고기 애들한테 먹일 수 없다, 안 먹겠다로 시작한 건데 결국에는 함께 살자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지배하게 됐거든요. 지금도 소재는 박근혜였어요. 더 이상 헌정을 흐트러뜨리는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내려와야 했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 이런 거라고 봐져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자본주의 경쟁이 치열한 사회입니까? 그리고 지금 뭐 중장년 이상의 분들은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중장년이 아니고 청년이니까 잘 모르는데 안 웃으시네, 농담인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0대 이상 청취자는 한번 웃을 것 같은. 네, 우리 사회 많은 사람들이 경쟁 승리 이런 거와 빗댄 그것만이 아니고 협력하고 공존하고 연대하는 그런 가치, 그리고 그런 생활 삶에 대한 그 문제의식, 가치, 중요성들을 생활 속에서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뭐 경제 민주화도 그렇고 선거제도, 정치제도도 바꾸고 또 복지도 바꾸면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은 이제 그 희망적입니다. 지금 세상은 헬조선이지만 우리 아래에서부터 민초들이 새로운 희망의 싹을, 꿈을 키워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만복 회원이 되시면 이 꿈을 좀 더 일찍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건호 위원장님께서 말한 그런 복지국가가 꼭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제가 노후를 맞이하기 전에. 사실 제가 복지국가 운동하는 것 중에 하나도 제 삶이 불안하고 제가 나이 들어가는 게 불안하고 내일이 걱정되는 삶을 사실은 저도 살고 있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이 그쵸.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뭐 저라고 해서 진짜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뭐 물론 있지만 저 상당 큰 부분은 제가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그 나라에 살고 싶어서 저도 복지국가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저보다는 또 영향도 있으시고 더 이렇게 리더의 위치에 있으시니까 빨리 이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이제 개인적인 그 바람을 전달해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다 끝난 시간 된 것 같습니다. 짧게 한번 질문했어요. 짧게 대답해 또? 주세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단체 내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한 명만 고르라면. 한 명만? 네. 한 명입니다. 한 명. 아, 그래요? 지금 우리 만복 라디오를 계속 이어오고 계시는 우리 유동호 진행자님. 예, 여기서 방송 맞춰도 될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녹음 네. 나가야 돼. 아니, 굉장히 많은 그 한 명들이 지금 내만복 안에 많이 계세요. 네, 그 저는 많은 사실- 수많은 한 명. 네, 아니 그게 제가 또 그것도 한지 자랑스럽습니다, 진짜로. 네네. 네. 한 명 하나로 건강보험도 하나로. 네. 네, 알겠습니다. 함께 살자. 그리고 사적 복지를 공적 복지로 바꾸겠다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위원장님 모시고 오늘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